네, 안녕하세요. 카미입니다. 오늘 제 영상의 주제는 자연스러움과 관련된 것인데요. 가끔씩 조금 우려가 되는 여러 가지 생각들도 나누어 주시는데 그것 중 하나가 바로 어떠한 특정 주제에 굉장히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이를테면은 뭐 돈에 집착을 한다던가 또는 뭐 어떤 이성의 뭐 외모나 어떤 겉으로 보이는 면들에 집착을 한다던가 어떤 집단을 아주 싸잡아서 생각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식의 사고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통점은 그거예요. 어떠한 특정한 주제에 천착한다는 거는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집착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럽지 않은 것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등산을 살면서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등산 갔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제가 요즘 등산에 빠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주말마다 등산 가고 있어요. 등산을 한 3, 4시간 하고 나면 가뿐하고 맑은 자신이 정화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쌓인 탁기나 이런 것들이 등산을 함으로써 정화되는 그런 효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산이야말로 자연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하지 부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집착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럽지 않은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번화가 가면 그 수많은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들이 서로 강하게 자기 주장하면서 한 번이라도 사람들의 눈길을 끌려고 막 애쓰죠. 아등바등 애써요. 그런데 자연 속에 가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조화롭고 스스로 그러하게 흘러가는 느낌이 들어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죠? 우리가 자연에 갔을 때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얘기는 인간이 자연 그 자체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본래의 모습인 자연으로부터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각종 스트레스도 그러하고요. 또는 타인에 대한 혐오라던가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는 그 모든 것들. 이 결국 우리 인간을요, 자연스럽지 못한 방향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자연과 가까이 살면 살수록 자연스럽게 되고 자연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더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는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본성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죠. 매우 자연스럽고요. 그러면 왜 우리는 계속 집착이라는 것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한 번쯤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매사에 돈돈돈돈 거리는 거예요. 뭐만 했다 하면 이건 돈이 많이 드니, 이거는 막 돈이 어쩌니 이러면서 돈 얘기만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에서 돈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다소 지나친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은 일상 속에서 그런 분을 마주할 때마다 어떤 감정이 들어요? 다소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돈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정도를 지나쳐서 집착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볼 때도 어떠한 특정한 요소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반드시 외모가 이래야 돼. 이러면서 계속 무슨 말 할 때마다 외모 계속 이런 외모 얘기만 하는 거예요. 또는 뭐 나는 뭐 조건이 이래야 돼. 그러면 계속 그 조건 계속 그 얘기만 해요. 평소 생활할 때도. 참.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아, 정말 저분에게 있어서는 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아, 저분 많이 두려워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은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말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많이 보이거든요. 특히 뭐 돈이든 뭐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집착하듯이 많이 이야기한다는 거는 그분이 그것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설사 그것을 이미 갖고 있더라도 가지지 못했으면 그 불안함은 훨씬 더 크겠죠. 왜 불안할까요? 내 스스로가 그것들을 가질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특정한 주제에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무의식값이 설정되어 있냐면은 아, 나는 내가 인생에서 원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질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무의식이 깔려 있어요. 저기 맨 밑바닥에. 내가 가질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밑바닥에 깔려 있으면 어떤 생각이 그 위로 올라올까요? 불안함이 올라오겠죠. 불안한 감정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이걸 쟁취해야 되고 이런 집착의 생각이 굉장히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집착하는 생각, 마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 이게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공기 잘 평소에 일어나요? 안 그러죠. 우리가 공기에 집착하지 않죠? 공기라는 거는 당연히 존재하는 거기 때문이죠. 당연히 내 곁에 존재하는 건데 뭐하러 그거에 대해서 집착을 해요. 사랑에 집착하는 거든 뭐 돈에 집착하는 거든 이성관계에 집착하는 거든 친구에 집착하는 거든 또는 어떤 외모나 어떤 조건값에 집착하는 거든 여러분 모든 그 집착의 바탕에는요 결국 나는 그런 것들을 가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를
100%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나는 그런 걸 가지만 자격이 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이미 그것이 있어. 라는 거를 느끼면요. 그것에 대해서 결코 그렇게 자주, 많이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거든. 그러니까 사랑 타령하는 사람이야말로 제일 사랑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말 탄탄하게 사랑받은 사람들은 굳이 그 사랑받는 거에 대해서 집착을 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사랑이라는 건 너무 당연한 가치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지 않고 집착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건요, 여러분 내면 특히 무의식 구조를 의식화할 가장 좋은 기회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위기를요, 기회로 만드세요. 사람이 그래서 결핍이 많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좋게 비춰지지가 않아요. 측은하고 니디하다 이런 인상이지, 아, 저 사람 되게 막 건강해 보이고 되게 믿음직해 보이고 되게 가까이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이성에게. 자, 막 맨날 부자 남자 찾는 여자 때 생각해봐요. 부자. 맨날 그 얘기 하고 다녀요. 자, 그럼 그런 여자가 과연 진짜 부자 만났을 때 부자한테 매력적일 수 있을까요? 저는 매력 없을 거라고 걸겠습니다. 이렇게 집착을 할수록요, 오히려 그렇게 집착하는 대상이 여러분으로부터 더 멀어지라고 고사 지내는 거랑 비슷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 이야기를 그러면은 아무것도 열망하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목표의식? 이런 걸 갖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결과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는 그냥 맡기세요. 맡기고 여러분은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추구하고 싶은 목표를 향해서 그냥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막 어떤 영상 주제로 만들어주세요. 여러 번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결국 그 주제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못한 거죠. 여러분 자연스러울 때 가장 좋은 것들이 삶에 많이 찾아와요. 제가 스스로 충족되세요라는 영상에서 언급했던 굉장히 기적 같은 순간들, 놀라운 우연들, 그런 사례들을 저 자신도 겪었고 제 주변 사람들도 꽤 겪거든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제 주변 사람들은 스스로 충족되면 살아요. 자연스럽게 살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막 어떤가요? 집착 계속 하는 거야. 막 부자 남자 또는 막 예쁜 여자, 성공 또는 명예, 사랑받아야 돼. 계속 그걸 집착하잖아요. 그럼 그거 집착하는 거 안 온다니까요. 제가 홍콩인 여사친 썰을 좀 잠깐 풀자면은, 저 홍콩인 여사친이 한 명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애인데 걔는 미술 전공을 하고 관련된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 1인 기업가 프리랜서예요. 굉장히 열심히 일해요. 걔가 우연히 어떤 친구들 모임을 갔다가 누굴 만났냐, 디지털 도어락인가 아무튼 뭐 열쇠 회사 있잖아요. 그거 하는 회사 아들을 만났어요. 그 아버지가 그 회사 사장인 거죠. 그 가쁜 남자를 2년 전에 처음 만나고 나서 그냥 서로 연락처만 주고받은 친구로 지내다가 올 초부터 이제 썸 타다가 정식으로 사귀게 되는 관계로 발전을 했거든요. 근데 얘가 과연 2년 전에 그 재벌남 만났을 때 막 재벌? 잘 보여야지? 이런 생각 했을까요? 그냥 그러세요? 이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홍콩 여사친의 인생에 있어서 재벌인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스스로 충족되면 살고 있고 내 일도 굉장히 바쁘고, 그런데 나랑 결이 맞는 사람이라면 만나는 거지, 이 사람이 재벌이면 내가 잘 보여야 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년 후에 우연히 다시 재회를 했을 때 남자 쪽에서 호감을 보여서 관계가 사귀기로 한 것도 한 몇 달 지난 후야.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발전을 했어요.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돈이 많은 거는 거들 뿐이고 그 사람이 인품이 굉장히 훌륭했대요. 자기가 3달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자기는 사실 일도 바쁘고 그래서 연애할 생각이 이렇게 별로 없었는데, 그 남자의 이제 꾸준한 모습 보니까, 그 생활하는 모습 패턴이나 이런 걸 보니까 이 정도 남자면은 진지하게 만나봐도 괜찮겠다 싶어서 교제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이제 물 흘러가는 듯이 자연스럽게 자기가 할 일 하면서 자기의 재능을 펼치면서 그렇게 살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아닌 조건값과 조건값의 만남을 상정하고 어떤 조건값들이나 집착을 할수록 그 결말이 별로 아름답게 끝나지 않거든요. 왜냐면 집착은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니거든요. 스승님 썰을 하나 마지막으로 풀어볼게요. 스승님은 사실 외모를 보면 굉장히 평범한 분이에요. 스승님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키도 뭐 그렇게 크다고 결코 할 수 없고, 외모가 뭐 장동건 뺨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 분이세요. 약간 세 보이는 분이신데, 그 스승님 주변에는 10살 어린 여자 또는 엄청 예쁜 모델 또는 뭐 돈 많은 집 딸, 게다가 외모도 아주 예쁘신 그런 분이 막 사귀자고 쫓아다니고 막 그래요. 근데 과연 스승님이 평소에 막 예쁜 여자
예쁜 여자만. 돈 많은 여자, 돈 많은 여자, 돈 많은 여자, 돈 많은 여자. 이랬을까요? 스승님은 뭐 그렇게 집착이라는 게 없어요. 삶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는 분이에요. 주변 사람들 도우면서. 근데 과연 뭐 내가 장동건처럼 안 생겨서 내가 만수르처럼 돈이 없어서 여자들이 날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남자분들 좀 계신 것 같은데 결국 그거예요. 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매력이 없으니까 조건값이라도 집착을 해서 내가 그걸 가지면 조금 날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좋은 걸 다 알아보는 눈들이 있다니까? 말을 안 할 뿐인 거지. 그리고 말로 어떻게 표현할 줄을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스승님을 한번 보면은 와 진짜 사람이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멋있다는 게 뭐 외모가 잘생겼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숙하고 정체성이 높은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누구나 받아요. 다만 이렇게 언어로 표현을 잘 못할 뿐인 거지.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삶이 지금 불만족스러운 거는 여러분이 뭔가를 갖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딘가에 자연스럽지 못하게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 집착이 어디서 왔는지부터 먼저 보세요. 대부분 본인의 어린 시절에서 기인한 결핍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 외모 때문에 뭐 놀림을 받았다던가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외모에 좀 더 집착을 할 확률이 높겠죠. 또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어렸을 때 무능했어. 그러면은 커서 이 여자는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못한 거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다 더 나은 삶, 보다 더 답게 사는 삶에 가까워지고 싶으시다면 자연에 한번 가보시고 여러분을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들은 굉장히 답게 스스로 충족하며 자연스럽게 살아요. 제 스승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뭐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뭐 다 가지면 사네요. 그렇죠? 집착한 적 한 번도 없는데 그냥 자기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믿으세요. 무엇이 깊은 곳에서부터. 그게 신뢰가 안 되니까 계속 뭔가에 집착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냥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배움과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뭐 내가 운 좋게 막 되게 좋은 어떤 조건값들이 나한테 주어졌어. 근데 내가 그걸 너무 놓고 싶지 않아. 가끔 그런 것 때문에 고민 메일 보내시는 분 계세요. 이 남자 조건이 너무 탐이 난데 그래서 이 남자 마음이 조금 나한테 약간 식은 건 알겠는데 그게 너무 탐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붙잡아 두고 싶다. 이런 고민 상담 메일 공통적으로 보내신 여자분들 계시거든요. 이거는 뭐 남자도 비슷해요. 남자도 약간 비슷한 말씀해 주신 분 계신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착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럽지 못한 형태라고. 그거 그냥 흘러가게 두면 안 돼요. 뭐 인생이 나한테 주어진 것들이 항상 내 곁에 평생 머물러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제 스승님도 보면은 뭐 그런 일들 일어나지만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가 또 스쳐 지나가고 또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아쉬워하지 않아요. 뭐 또한 마찬가지고요. 아, 내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했구나, 이런 배움을 했구나. 그래, 재밌었어. 좋은 추억이지. 나는 또 앞으로 살면서 더 많고 재밌는 다채로운 경험들을 할 거야. 자연스럽게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둬요. 그리고 내 인생 스스로를 살면 스스로 충족하며 행복하게 살면서요. 오늘 영상이 부자연스러운 삶 때문에 고민하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자연스러운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